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합 부분의 중복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중복 조합 문제를 간단히 몇 개 풀어보고요. 그 다음 이항 정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항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 먼저 복습해 볼까요?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중복 조합이라고 했고, 기호로는 우리가 h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종류예요. 그리고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개수예요. r개를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랬을 때 이 NHR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어떻게 썼나요? 조합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한 중복 조합의 수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이 r개를 택하기 때문에 이 뽑는 이걸 과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r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는 일단 과일 r개를 놓고요. 또 그 과일 종류를 구분하는 막대를 사용해서 조합을 이용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천천히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과일을 r개를 뽑기 때문에 과일을 r개에 놓을 자리를 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막대를 사용해서 과일의 n종류를 구분하고 싶으면 막대는 몇 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n-1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r개와 또 이 과일을 구분하는 막대 n-1개의 자리를 쫙 나열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한 만큼이죠. 더하면 r과 n-1을 더하면 됩니다. 이만큼의 자리 중에서 과일은 r개에 들어가겠죠. r개의 자리를 뽑으면 과일을 여기 들어간다고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는 막대가 들어가겠죠. 막대를 세움으로써 여기까지는 뭐 사과, 여기까지는 배, 여기까지는 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조합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살펴보면요. 조합을 사용해서 두 개를 더하고 n과 r을 더하고 1을 뺀 것, 이게 자리 개수였어요. C, R 이런 식으로 중복 조합은요.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교과서 25페이지를 보시면요. 정사면체 두 개가 있는데 이때 밑면에 적힌 수를 각각 A1, A2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면에 적히는 이 수, A1, A2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1, 2, 3, 4 중에 하나의 수예요. 그런데 A1, A2에 이런 부등식의 관계를 주었네요. 그럼 순서상 한번 1번 직접 나타내 봅시다. 이거 못할 거 없죠.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작은 수 A1 1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A1 1일 때 뒤에 쓸 A2는요. 같거나 커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경우 먼저 쓰고요. 그 다음 큰 경우 차례차례 써보겠습니다. 1,3, 1,4 4까지니까 다 했죠. 두 번째 A1이 2인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A2는요. 같거나 큰 경우입니다. A1보다는.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야죠. 2,2, 2,3, 2,4, 2,5, 5는 아니죠. 미안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A1이 3인 경우는요, 3, 같은 경우부터 시작할 수 있죠. A2도 3, 3,4,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겠네요.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두 가지. 그럼 마지막, A1이 4인 경우입니다. 그럼 A2는요, 같거나 커야 되는데, 같은 경우만 존재하겠죠. 한 가지입니다. 그럼 통틀어서 총 몇 가지가 될까요? 지금 4, 3, 2, 1 이렇게 더하면 10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요.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이 오셨나요? A1, A2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한다고 하면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무엇만 해라?
작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노래를 불렀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뭐만 해라. 그죠? 뽑기만 해라 이거였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뽑기만 해라. 왜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뽑아 놓으면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는 건 어차피 한 가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뽑기냐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순열이냐 조합이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뽑기만 하면 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A1, A2가 다르다면 이거는 아마 C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같아도 되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뽑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경우도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1, 2, 3, 4 네 종류의 문자 중에서 A1, A2가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뽑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중복을 포함해서 두 개만 뽑아주면 되겠죠. 계산을 할까요? 더해서 n과 r 더해서 1 빼주면 5, c, 2일 거고요. 계산하면 5, 4를 2로 나누어서 10가지라고 쓸 수 있겠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쓰지 않고도요. 이제 중복 조합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교과서 26페이지예요. 수학 역량 플러스인데요. 같은 종류의 사과 5개를 3개의 접시에 나누어 담습니다. 이때 접시의 종류가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또 접시를 일부만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두 사용해야 되는지에 따라 이 구하는 경우가 각각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사과 5개가 있는데요. 이때 이걸 3개의 접시에 나누어 담는 경우 중에서 같은 종류 먼저 가볼게요. 이때도 접시를 몇 개 사용하는지 첫 번째 접시를 1개만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죠? 그 접시에 담기는 사과의 개수 각각 접시에 담기는 사과의 개수를 이렇게 이 순서상을 사용해서 표시를 한다고 하면요. 접시를 1개만 사용하는 경우는 하나에 5개의 사과가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나머지는 안 담기겠죠. 여기서는 접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500이나 055나 005 이건 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접시를 2개만 사용하는 경우는요. 2개의 접시를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는 4개를 넣고 하나는 1개만 주고 하나는 사용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줄여서 3개를 넣고 그럼 2개를 넣고 나머지는 안 넣겠죠. 또 어떤 경우 있죠? 2개, 3개, 그 다음 안 넣는 거. 이거는 순서가 바뀌는 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이건 조금 더 경우가 많을 것 같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3개를 모두 사용하려면요. 어떻게 할까요? 몇 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죠? 여기서 4개니까 여긴 3개부터 시작해야죠. 3개를 한 접시에 담으면 나머지는 1개씩은 꼭 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2개를 하나에 담으면 나머지도 2개. 그럼 나머지는 1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접시를 일부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 경우는 이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계산해보면 1가지, 2가지, 2가지 총 몇 가지? 그죠? 총 5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접시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 그럼 몇 개를 사용하는 거죠? 3개의 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몇 번째예요, 여러분? 그죠? 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3개의 접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2가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첫 번째는요. 접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건 일일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접시를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색깔로 보셔도 되고요. 이 접시에 번호를 붙여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제 어떤 색 접시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까지도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여기에서 각 접시에 담을 사과의 개수를 각각 X개
여기를 합시다. X개, 그 다음에 여기는 Y개, 여기는 Z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과는 총 몇 개가 있었죠?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개수가 5개니까 세 접시에 담긴 사과의 개수의 합은 당연히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이 보던 식이죠,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X, Y, Z의 합은 5이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겠죠. 경우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면 담기지 않는 접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였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5개 넣고 Y와 Z에는 안 넣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하나씩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4개만 넣고 하나 넣고 여기 안 넣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무엇이다? 음한인 정수, 즉 0 이상의 정수라고 같은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었습니까? X, Y, Z 문자를 중복을 활용해서 5번 뽑으면 문자가 뽑힌 개수가 곧 해로 대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었던 거 어떻게 해요? 세 종류의 문자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5개를 뽑아주면 X만 5개도 뽑힐 수 있고요. X 4개, Y 1개만 뽑힐 수 있고 Z는 안 뽑힐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해의 개수는 3HO 이런 중복 조합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3HO는요, 더해서 1 빼면 7CO5가 되겠죠. 그 다음, 5라는 숫자는 7에 비해서 크죠. 조합 성질을 사용해서 줄입시다. 7C5는 7C2와 같을 것이고요. 7, 6을 2로 나누었을 때 계산하면요. 21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접시를 일부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결국 이러한 방정식의 음한인 정수해의 개수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모두 사용해야 되는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요. 이제 모두 사용하려면 적어도 1개 이상씩은 담겨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1개씩은 뽑아야 하기 때문에 1 이상이라는 거죠. X, Y가 모두 다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수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자고 했었어요? 그죠? 1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뽑아놓고 시작을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H에는요. 0을 포함하는 경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수요 할 때는요. 뽑아놓고 시작하자고 했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원래는 5개를 뽑아야 되는데 문자 3개가 있으니까 X, Y, Z 1개씩 뽑아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5개 중에서 1개씩 뽑아놓으면 몇 개만 더 뽑으면 되죠? 이제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문자 X, Y, Z 중에서 이제 이 2개는 마음대로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수 있죠.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해의 개수가 일치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요. 3H2는요. 더해서 1 빼면 4C2가 되겠고요. 계산하면 4, 3을 2로 나눈 3, 2, 6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과서 26페이지 아래에 있는 초콜릿 문제가 있죠. 예, 방금 서로 다른 종류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서 꼭 해결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본론 2항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 정리입니다. 2항 정리는요, 말 그대로 2개의 항의 거듭 제곱을 정리한다 라는 그런 정리인데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생각해 보면 3개의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A와 B 1개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1개씩을 꺼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문자들을 곱했을 때 그럼 문자 3개가 곱해지겠죠. 이때 A 제곱 B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A 제곱 B는 셋 중에 A가 2개, B가 하나 뽑히면 돼요. 그럼 여기서 A 뽑히고 여기서 A 뽑고 여기 B 뽑으면 A 제곱 B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A를 여기서는 A, 여기는 B, 그 다음에 세 번째 A, 이렇게 하더라도 A제곱 B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B를 이번엔 여기서 뽑아야겠네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A를 뽑으면 되겠습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3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삼시원이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 3가지는 삼시원입니다. 근데 이 삼시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여기서 B를 하나를 뽑죠.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3개의 주머니에서 B를 뽑을 주머니를 선택하는 경우가 하나, 둘,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B를 뽑는 주머니를 하나만 선택했다는 건 나머지 2개에서는 A를 뽑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살펴보면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는 이러한 정리를 이한 정리라고 하는데 먼저 n이 3인 경우를 먼저 봅시다. n이 3인 경우는요. 여러분 곱셈 공식으로 우리 세제곱까지는 전개하는 공식을 외웠습니다. 네제부터는 외우지 않아서 그냥 일일이 나열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우리 조합으로 한번 여기 나오는 개수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A 플러스 B를 3번 곱한 항이에요. 이것들을 빠짐없이 모두 다 곱하면 여기서 문자 AB 중에 하나, 여기서 문자 AB 중에 하나, 여기서 문자 AB 중에 하나가 곱해져서 3개의 문자가 곱해진 항들이 만들어질 건데요. A만 3개 곱해질 것이냐, A 2개에 B 하나 곱해질 것이냐, A 하나에 B 2개 곱해질 거냐, 아니면 B만 3개 곱해질 것이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A 제곱 B의 개수를 생각해 본다면 3개의 A 플러스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B는 1번, 그리고 A는 2번 선택이 돼야 되죠. 그런데 B를 기준으로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B가 1번 뽑힐 곳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A만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B를 뽑을 그 가로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3C1이 되겠죠. B는 1번 뽑았다면 A는 2번 뽑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A제곱 B의 개수는 3C1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A 세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B를 한 번도 뽑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입장으로 3C0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A제곱 B의 개수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A, B의 제곱은요. A를 한 번, B 2번을 뽑는 겁니다. 그럼 3개의 가로 중에서 B를 뽑을 2개의 가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3C2가 되는 거 맞죠? 3C2는 B를 2개 뽑으면 A는 한 번만 뽑게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B의 세제곱의 개수 같은 경우는요. 3개의 가로 중에서 모두 다 3개 다 B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지수가 3C3이 되겠나요? 그러니까 B의 세제곱의 개수는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곱해진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B가 뽑힌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B의 차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B가 한 번도 안 뽑힌 경우 그럼 A만 3번 뽑겠죠? 그다음 B가 한 번 뽑히는 경우는 A가 2번, B 1번 B가 2번 뽑힌 경우는 A 1번, B 2번 B 3개 다 모두 B를 뽑은 경우는 B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걸 확장해서 n제곱으로 간다고 하면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은요. 이러한 a 플러스 b가 n개 곱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a 또는 b 하나씩을 선택해서 이것들을 곱했을 때 n개의 문자가 곱해져서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전개식입니다. 그래서 n개의 문자 a나 b 중에서 n개가 곱해져서 이게 쭉 전개가 될 텐데요. 이때 요 항의 개수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b가 몇 번? r번. 그럼 a는 자동으로 n번에서 r번을
n 것만큼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의 개수는 n개의 가로기 중에서 b를 뽑을 r개의 가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b는 r번, a는 n-r번이 곱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r은 b를 뽑는 개수니까요. b를 하나도 안 뽑고, 즉 a만 다 뽑을 수도 있죠. 아니면 b를 하나 뽑을 수도 있고요. 2개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b를 n개 모두 다 b를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r이 될 수 있는 값은 이런 것인데, 이것들을 쭉 나열해 써보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이렇게 나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항 정리입니다. 그래서 정리된 식으로 가보면요. 이항 정리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쭉 전개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경우에는 b를 기준으로 이항 정리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를 기준으로 이항 정리를 사용했다고 봤을 때 b가 울음차순으로 쭉 올라가고 있죠. b를 하나도 안 뽑았을 때, b를 한 개 뽑았을 때 그럼 b의 1제곱이죠. b를 2개 뽑았을 때 b의 제곱이 되겠죠. b를 r개 뽑았을 때 b의 r제곱이 될 겁니다. 모두 다 b를 뽑았을 때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b가 오름차순으로 올라가는 b를 기준으로 이항 정리를 사용해 본 거예요. 이때 문자 부분을 제외한 이 콤비네이션들 보이시죠? 이런 값들을 우리는 이항계수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가 빠졌네요.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진 이것들을 이항계수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전개해 봅시다.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전개한다는 건 a 플러스 b가 이렇게 4번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b가 뽑힌 개수를 기준으로 쭉 올라가면서 전개를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4c 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c 제로에 b가 한 번도 안 뽑혔으니까 a만 4번 뽑혔을 거예요. 그 다음 b가 한 번 뽑힌 경우는 a는 3번, b는 한 번 뽑혔겠죠. 그 다음 4c2 그럼 b는 2번 뽑혔으니까 a도 2번 뽑히겠죠. 그 다음에 4c3 b가 3번 뽑혔으니 a는 한 번만 뽑힐 겁니다. 그 다음 4c4 b만 4번 뽑은 거예요. 이렇게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이 콤비네이션을 계산을 하면 a 4제곱, 그 다음에 4, a 세제곱, b, 그 다음 4c는요 여러분 6이죠. 6, a제곱, b제곱, 그 다음 4c3은 다시 4a, b 세제곱, 4c4는 1이니까 b의 4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항 정리에 간단히 예를 들어보았고요. 그럼 조금 더 숫자가 복잡한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하라고 했는데 여기 문제 한번 먼저 보면요. 우린 a 플러스 b만 봤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죠. 이게 a는 2a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새로운 a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로 봤을 때 여기 b가 아니고 마이너스 b를 이전에 봤던 b로 생각을 했을 때 요거를 하면 2a와 마이너스 b를 더한 것에 대해서 이항 정리를 만드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4제곱입니다. 이거 정리해볼까요? 뒤에 거 마이너스 b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4c 제로 그러면 2a만 4번을 곱하겠죠. 그 다음 4c 1이면 마이너스 b는 한 번을 곱했을 거니까 2a는 3번을 곱할 거예요. 그 다음 4c 2에 그럼 2a도 2번 마이너스 b도 2번 곱해지겠죠. 4c 3은요. 2a는 1번, 마이너스 b는 3번 곱해지겠죠. 4c4는요. 2a는 없고요. 마이너스 b만 4번 곱해진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꾸 이제 아래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다시 2a.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만 해보면 되겠네요. 4c0는 1이니까 16의 a 4제곱 반드시 여기 지수법칙으로 분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4의 2의 세제곱 8이죠. 32에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a 세제곱 b. 그 다음 부호 때문에 이 뒤에 문제를 먼저 부호를 고려해서 씁시다. 마이너스가 짝수분 곱했으니까 플러스고요. 4c는 6이죠. 6, 4, 24, a제곱, b제곱. 그 다음엔요. 4c, 3이 4니까 4, 2, 8이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8, a, b의 세제곱.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돼서 4c선이 1이니까 그냥 플러스 b의 4제곱 이렇게 해서 정리를 첫 번째 걸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요. x 플러스 1을 6제곱 하는 경우인데요. 1과 x가 같이 있는 경우는 선생님은 반드시 주로 1을 a 자리를 좀 바꾸어서요. 요걸 이항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해보시면 알 거예요. a가 1이 됐을 때 차수가 그 NCR의 R과 맞아지면서 계산이 훨씬 좀 편해지거든요. 어쨌든 A가 1이 되니까 우리는 뒤에 부분에 맞추어서 이항 정리를 합니다. 6C 제로부터 갈 거예요. X는 안 뽑았으니까 1만 6번 뽑아도 1이죠. 그 다음 6C 1입니다. 그럼 1은 한 번 뽑아도 1이니까 X만 5번 뽑으면 되겠네요. 미안해요. X만 한 번 뽑으면 되겠네요. 이게 1이라는 거. 그 다음 6C2니까 X는 2번을 뽑으면 돼요. 1은 4번 뽑는 거지만 1이니까 안 쓰는 것 뿐입니다. 6C3이면 X 세제곱이 되겠네요. 6C4는 X 4제곱이 되겠죠. 옆에 2개만 더 쓸게요. 6C5는 X만 5번, 6C6은 X만 6번 이렇게 전개를 하고요. 계산은 이제 나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6의 X 플러스 6C는요 15죠. 15x 제곱. 그 다음 63은요 654를 3일로 나누니까 20이네요. 20의 x 세제곱. 그 다음 다시 15의 x 4제곱. 그 다음 6의 x 5제곱. 그 다음 x 6제곱. 이렇게 해서 x에 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긴 했지만 조금 더 간편하게 x를 뒤로 보내고 1을 앞으로 밀면서 좀 이런 이항 정리식을 전개해 보았습니다. 이제 3번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좁죠. 이거 지우고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플러스 a분의 1의 5제곱은요. 또 뒤에 거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가볼까요? 5C0에 A는 5번, 뒤에 건 안 뽑았겠죠? 그 다음에 5C1에 A는 4번, 뒤에 거는 1번 뽑았을 거예요. 그 다음 5C2에 A는 3번, 뒤에 거는 2번 뽑았겠죠? 여기서 뒤에 거는 지금 A분의 1입니다. 그 다음 5C3에 A 제곱이고 a분의 1을 3번 곱했을 거예요. 그 다음 5C4. 5C4에 a는 1번, a분의 1은 4번을 곱했을 거고 5C5는요. a는 없고요. 뒤에 있는 a분의 1만 5번 이렇게 곱했을 겁니다. 이것만 계산해주면 이제 다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볼게요. 5C0는 1이니까 그냥 a 5제곱. 두 번째는 5에 이거 두 개 약분돼서 얼마만 남죠? 이 부분은 a 세제곱만 남죠. 그 다음 부분은 얼마예요? 5c가 10이니까 10에 그 다음 a 세제곱과 a 제곱분의 1 약분하면 a 하나만 남을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5c3은 5c1 같으니까 10일 거예요. 그 다음 이거 두 개 곱하면 a가 분모의 세제곱이 있고요. 분자의 a 제곱이 있으니까 분모의 a 하나가 더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OC4는요. 5니까 5에 이것도 역시 분모에 A가 몇 개 더 있죠? 3개 더 있게 돼요. 그럼 마지막 항이요. 여기도요. 분모에 A가 5개가 있게 될 거고요. OCO는 1이니까 이러한 전개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항 정리는 어떤 A 플러스 B의 거듭 제곱을 전개하는 식이 되고요. 이 n이 이제 아무리 큰 수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 항 정리였습니다. 그러면 예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1번은요. 이걸 모두 전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안해요. 모두 전개하는 문제가 아니고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두 전개할 필요가 없이 어떤 특정한 항에서 대체 x 6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 항만 찍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우리가 누구에 맞춰서? b에 맞춰서 생각을 했죠. 만약에 b가 r번 뽑힌다면 a는 몇 번 뽑혀야 되죠? n-r번 뽑아야 돼요. 그래서 b가 r번 뽑았다는 건 n개의 괄호 중에서 b가 뽑힐 r을 선택하는 가지수랑 같았으니까 이 식을 대표항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빨리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 볼게요. 4C 뒤에 거에 맞출 겁니다. R. 그러면 X제곱은 4-R번이 곱해졌을 거고 마이너스 2X는요. R제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X 6제곱의 개수가 필요하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여기 뒤에도 숫자가 있죠. 마이너스 2의 R제곱까지가 숫자 부분입니다. 개수가 되겠죠. 나중에. 그 다음 문자 부분은요. X의 8-2R 곱하기 X의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 다시 해보면 이 부분만 정리했을 때 문자 부분이 X의 8-R이 되겠네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R의 값이 정해지면 그 앞에 있는 개수도 정해진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래서 R의 값을 미안합니다. 짠. 네. 그래서 R의 값을 정하러 갈 겁니다. R의 값을 정하려면 X 6제곱이 되려면 이 지수 부분이 6이 되게 하려니까 R이 2면 충분하겠네요. 그래서 R이 2일 때 이 항을 한번 써보면요. 4C2에 마이너스 2제곱.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R이 2면 이 부분은 X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개수 부분은요. 4C니까 6 곱하기 4 해서 얼마다? 24가 개수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도 역시요. 이 항을 모두 전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전개했을 때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두 전개할 필요가 없이 이 항의 이 식의 특정한 항의 모습, 대표적인 항의 모습만 본다면 R이 얼마일 때 이러한 X의 차수들이 나올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그럼 가봅시다. 이 X세제곱 이것을 A로 본다고 하면요. 플러스 B는요. 이 앞에 있는 부호까지 가져가서 이 뒷부분을 B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6제곱을 전개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6개의 A 플러스 B 중에서 선택하는 게 되겠죠. 6개의 A 플러스 B 중에서 뒤에 거를 R게 선택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3X는 R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2X 세제곱은 몇 번이 되죠? 그죠? 6-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숫자 부분과 문자 부분을 분리시켜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숫자와 문자 부분을 분리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6CR 숫자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숫자 부분은 2에 6-R 제곱이 들어가 있네요. 또 그 다음 숫자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3에 괄호 꼭 해주셔야죠. R제곱. 숫자 부분을 앞으로 몰아 썼고요. 그럼 문자 부분 갑니다. 문자 부분은요. X에 3하고 6-R 곱해서 지수 법칙으로 18-3R. 그리고 뒤에 부분은요. X에 R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 더 여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써보면 여기는 여기 부분만 쓸게요. X에 18-2R, 이 X의 부분이 지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만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R이 얼마일 때 10제곱이나 16제곱을 얻을지 생각하면 이 문제의 답은 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수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개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봅시다. 18-2R이 첫 번째는 이 경우는 10이 되려면 R이 4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R이 4인 경우의 개수는요. 6C4 곱하기 그 다음 2에 6-R은 2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에 4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계산을 해보면요. 6C4는 6C2니까 6, 5, 30을 2로 나눌 때 15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4제곱은요. 플러스가 될 것이고 8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 이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60과 81 곱하면 4860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두 번째 x 16제곱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는 또 x의 위에 차수 부분 x8-2r이 16인 경우를 찾으면 되겠네요. 이거는 r이 1이면 되겠죠. 그래서 r이 1일 때 6c1 곱하기 2에 r이 1이면 2의 5제곱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1제곱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다시 볼까요? 6 곱하기 3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거 다 곱하면 576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수업 동영상을 이제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이 밤이 깊어져 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게 계속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또 이양 정리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가치가 있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까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었고 그게 한계였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더라도요. 다시 한번 이 한계에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넓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들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항 정리 복습하면서 이항 개수들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